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5일은 한 달 가까이를 놀고 먹고 국민 혈세를 받아챙긴 국힘당 무리들이 7개 상임위가 빼앗길 분위기가 감지되자 마지못해 백기투항하고 국회에 기어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이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예정되어 있던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거의 난동 수준의 발작을 일으키며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는데요. 무려 한 달 가까이 근무 태만을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말은 없었습니다. 25일에는 4개의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모든 상임위가 국힘당이 출석하자마자 막장의 파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중 법사위와 과방위가 압권이었는데요. 그나마 전투력 만렙의 정청래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의 선방으로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국회의원은 왜 되려 한 걸까요?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혈세 루팡, 월 1,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놀고 먹고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참담하다 못해 끔찍합니다. 이러고서는 방송에 출연해 되도 안 되는 뻘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당한 개쪽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상범 국힘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왕설래하며 자기의 합리화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아들까지 초등학생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면서도 민주당 탓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풀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과연 정 위원장이 그렇게 해줄까요? 바늘로 찔러도 꼼짝 않을 사람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 그 상당히 격한 상경례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뉴스에 그 완전히 초점이 되는 인물이 되셨는데. 뉴스 이후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네. 초등학생들도 회의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만 네. 희화화된 것이고 네. 국민들에게 그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간사를 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그렇게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하고 관계가 좀 좋고 매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푸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푸는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첫 만남부터 아주 국민적 관심을 받고 국민적으로 어찌 보면 네.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으니 네. 이제 나이도 이 정도 되면 다들 먹을 만큼 먹었고 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았으니 우리가 서로 풀면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일을 벌이며 또 이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키워주고 밀어줬더니 또 뒤통수를 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의 재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민주당과 이 대표 변호인 측이 요청하고 있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중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데요. 무슨 꿍꿍이 속일까요? 김동연 지사가 헛된 대선의 꿈을 버리지 못한 걸까요? 왜 이낙연 씨의 길을 가려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 모든 게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악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인데요. 민 의원은 검찰은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합작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명하고 있다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른바 쌍방울 사건의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 의원은 김강민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2019년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리오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라고 짚었는데요.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단다며 열람이라도 하겠다니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따위 답변이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민 의원은 찐명 의원입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비명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민주당 내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 지사를 제2의 이낙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씨와 같은 행보를 똑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26일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는데요.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영배 의원 등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에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김광민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힘당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때도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굳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왜 굳이 제출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혹시 무슨 의도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는 짓이 이리도 똑같을까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쌍방울의 증인 매수 및 안부수의 휴대전화 확보,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황을 정리하면 안부수는 지난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방북 비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다가 검찰과 합의하고 검찰 진술을 변경합니다. 그 후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 및 불법 면회를 하고 쌍방울이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부수는 기존 법정 증언을 번복합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안부수가 딸에게 전화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한 당일에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에게 전화를 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건네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딸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합니다. 이 임원은 김성태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김성태 최측근이었습니다. 어제 보도가 있기 전 검찰은 증인 매수 등의 해명을 하며 일련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이번 휴대전화 관련 보도는 안부수의 딸이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방문했다고 했던 검찰의 해명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해 2월쯤 검찰은 압수수색했던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이미 딸에게 돌려줬었다고 합니다. 딸이 한 달 뒤에 다시 제출하러 왔다는 검찰의 해명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쌍방울을 거치고 나온 안부수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다시 제출됐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쌍방울이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휴대전화 속 어떤 정보나 사실을 폐기해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모아보면 검찰과 쌍방울의 합작, 조작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검찰은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뒤져서 경기도 및 방북 대납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부수를 보석 석방 합의로 회유했고 쌍방울도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 딸의 거처 마련을 도왔으며 안부수 휴대전화를 쌍방울이 확보하면서 증거를 조작했고 이에 따라 안부수는 검찰 진술을 변경하고 공범들과 대질하는 등 진술 조작에 이어서 결국 재판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조작과 거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드러납니다. 리포액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문건 2개를 뒤섞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모두 보고된 것처럼 공소장에 적시했었습니다. 엄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 문건엔 쌍방울과 대북 송금 계획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땡땡땡 익명 처리한 그룹 관계자가 적히고 사진이 첨부된 출장 후 결과 보고 문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 첨부된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남 약속과 그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보증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땡땡땡이 쌍방울이라 하더라도 대북 송금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북 협력 가능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결과 보고가 마치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공판 속기록에는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다는 표현을 했는지 묻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김성태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했던 것 같다 하고 마지못해 답변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전 지사가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인식 정황으로 여기도록 본인들의 질문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증인신문 기록된 표현이 공소장엔 다르게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갔습니다는 했다로, 제 돈은 생돈으로 표현하며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납 비용이란 뉘앙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표현들을 바꿔놓은 것이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 조작이나 하는 잡범입니까? 검찰의 사건 조작 청문회를 원치 않으시면 즉시 대검은 감찰에 착수해서 범죄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